합시다. 자, 항상 우리가 여기서 포럼을 하게 되면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제목에 답이 있어요. 자, 황혼이윤이라고 하면은 제목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황혼이라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황혼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볼 때 결국은 점으로 간다는 뜻, 즉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때를 우리는 황혼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황혼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노년과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꼭 노년만을 황혼이라고 하진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황혼이라는 개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멈추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는 그날까지의 가는 과정. 요즘은 많이 멈추는 단계가 언제부터 잘 멈춥니까? 요즘은 젊어서도 멈추잖아. 그래도 황혼이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황혼이 많아. 왜 그러냐면 이 노년이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혼자일 때는 자기 행복을 추구해요. 그죠? 자기 행복만 추구하지만 함께일 경우에는 이 황혼이라는 개념에서 함께일 경우에는 함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아실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걸 만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자아실현은 결국은 의미와 우리가 가치를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가도록 만들어지는데, 황혼이라는 건 뭐냐면 자아실현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기 행복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바로 그때를 황혼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황혼이에요. 이미.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사회가 굉장히 황혼으로 빨리 전환이 되고 있는 게 노년만이 황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노년 시기 또는 이 황혼에서 왜 이혼을 선택하느냐? 혼인의 관계를 우리가 깨는 거를 이혼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다가 물론 중매로도 합니다.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왜 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연애할 때는 우리가 남자는 뭐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열정이 작용하게 되고 지만 재밌으면 돼. 연애할 때는. 여자는 내가 관심받고 사랑만 받으면 돼. 그래서 남자가 열정이 있니 없니 그건 안 중요해. 뭐만 중요해? 사랑만 받으면 돼. 관심만 있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 열정을 갖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둘 다 가다 보니 함께 가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뭐를 합니까? 결혼을 해서 남자가 뭘로 바뀌어요? 남편으로 바뀌고 여자는 아내로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살아가도록 만드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여기 연애할 때는 열정, 즉 자기만 행복하면 돼요. 여자도 자기만 행복하면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을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되다 보니까 자아실현을 추구를 해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로 뭘 가져가요? 가치를 추구해가고 아내는 의미를 추구해갑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같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대로 만들어져 있어. 자, 그러다 보니 아내와 남편이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뭘 가져갑니까? 뭔가를 함께 가고자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그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건 우리는 왜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자아실현, 인간관계에서 자아실현을 추구를 하면서 나는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허락을 구하는 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잖아. 그걸 우리 법으로 좀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관련되는 보호가 혼인신고가 되는 거고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답이 다 있죠. 이혼을 왜 할까? 이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남편이 이 가치가 중단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의미가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언제 이혼을 하냐면 남편이 가치 추구를 한다는 건 뭐야? 경제적 가치가 됐든 사회적 가치가 됐든 관계적 가치가 됐든 뭔가를 향해서 막 몰입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한다든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다가 이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주로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 있겠죠. 집 밖에 너 있어. 안 그러면 바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들이 이걸 멈추게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멈추냐면 함께. 이 의미에 관련되는 부분은 남편이 가치를 그나마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의미가 또 중단이 돼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의 감정이에요. 행복의 감정이 되다 보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누구에게 함께 가면서 행복일까? 남편만? 아이도 있어요. 여기엔 자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 우리가 상처는 어디서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이한테서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가 안 생겨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아내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그거를 치료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드냐면 아내는 이 자녀들에게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것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에게서 모성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다 몰입을 하면서 자기는 의미를 갖고 살아가요. 자, 가다가 자녀가 만약에 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커서 만약에 외부로 나가서 결혼을 했다든가 해서 이제 분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누구만 남아요? 요 한 사람만 딱 남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내가 어떨 것 같아요? 상처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에게 관심을 넣으면서 자녀와 함께 이렇게 가다가 그 상처를 눌러놓은 우리는 억압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살다가 아이들이 크게 되니까 이제 보면 상처가 되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혼을 언제 많이 하게 되냐면은 바로 아이들이 분가를 해서 출가를 하게 돼서 단 둘만 남았을 때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됐을 때 드디어 여자에게서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 황혼이혼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옛날에 받았던 결혼 생활에 오면서 많이 받았던 바로 이 상처들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게 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건 뭐냐면 남편이 가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가 문제 생겨요? 경제력이 됐든 관계적인 게 됐든 뭔가가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만약에 남편이 대학교수야. 만약이에요. 대학교수야. 근데 남편이 대학교수 사모님이잖아. 그런데 이 양반이 실직해서 잘렸어.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놀아. 그러면 이 아내는 그냥 가정주부가 돼버리고 즉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되고 답답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또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치가 무너지게, 가치가 중단이 돼버리게 되면 두 사람일 때 여자에게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상처가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치료하려고 들겠죠. 치료하려고 들면 누가 치료해줘야 돼, 이걸? 남편이 치료해줘야 되잖아. 근데 남편이 뭘 알아야지. 왜? 남자는 재미만 있으면 되는데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상처 얘기라면. 재미가 없으니까 대화가 되냐고.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이혼한 사람들에게 황혼이혼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로 주문을 많이 해요? 황혼이혼할 때 가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화해라. 대화하라 그래요. 그리고 남편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관심을 가지라 그래요. 서로 관심을 갖고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틀린 얘기예요? 아니죠. 맞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정확한 솔루션이에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대화하라고?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만 했다고 싸우는데 어떻게 대화하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임하고 부부관계에 관련돼서 임하고 대화법이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임하고 대화법은 뭐라 했어요? 남남 만드는 대화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솔루션이래. 문제는 뭐냐면 이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이. 남자 보고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자 미쳤어요. 뻔히 나한테 뭐라 그럴까 뻔한데 대화를 하겠냐고. 그래서 남자는 대화를 뭘로 인식한다? 스트레스 인식이에요. 도망가요. 대화하자 그러면. 그래 예를 들어 회사에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에 이제 이렇게 있어. 그럼 남자 직원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위에 상사가 잠깐 좀 남을까? 오늘 얘기 좀 하지? 왜 얘기하자 그럴까? 그때부터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에 있는데 남자가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와. 오늘 할 얘기 있으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왜 그러지? 큰일 났어요. 분명히 그냥 가서 어차피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꼭 시간을 정해놓고 오래 대화 좀 하재.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요거를 해결로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뭘 가냐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관심으로 인식을 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은 관심으로 인식하고 한 명은 스트레스니까 대화가 되겠냐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자꾸 하래. 그러니까 계속 이혼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화법조차도 지금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대화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관심은 왜 필요합니까? 관심은 바로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황혼이혼이라는 개념은 자 여기서 한번 보듯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남편과 아내에게서 만들어졌던 그러면 결혼생활이 20년이야. 결혼생활이 20년이면 20년 동안에 관련되는 상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외상 스트레스잖아요. 죽는 날까지 치료 안 되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돼요? 아내는 이 외도에 관련되어 있는 분노와 상처를 다 눌러놓고 아이에게 집중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이게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온 거거든요. 이렇게 왔어. 근데 남편은 본인은 외도한 것도 기억도 못해. 왜? 다 잊어버렸거든요. 남자는 어차피 상처 기억 못하니까 다 잊어먹고 있는데 20년 전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될까? 미친 거야 이제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죽는 날까지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부가 살아오면서 결혼생활을 오면서 남편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이든 외도가 만약에 반복이 됐다는 그 아내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특히 언제? 아이들이 이제 출가하면. 그래서 이혼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이제 다 키웠다 생각하거든.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그 다음에 또 언제예요? 아이들이 결혼할 때. 그리고 또 언제? 이제 은퇴할 때 남자가. 왜? 연금 분할하면 되거든. 요 때가 이혼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날이 이혼하는 날인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이거 알잖아. 외도 겪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 아이가 대학 가는 날 전 이혼할 거라는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남편이 연금 탈 때까지만 이렇게 계속 가요. 왜? 그만큼 이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는 몰라요.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왜? 남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재미만 있으면 돼요. 여자는 관심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걸 인식을 못해요.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요즘은 아내의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추구해요? 가치를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가치를 추구하니까 남편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재미없거든. 내 남편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혼을 하는 거야. 결국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가는 거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와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와 의미가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다가 멈춰서 이 상처가 작용되면서 문제가 발생될 때 바로 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하면은 상처 치료되죠?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하도 상처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이혼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혼을 했다 그래서 상처가 과연 치유로 되느냐? 안 돼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혼 딱 하면 상처에 해리가 오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제 뭐 당사자가 없는데 이혼을 했으니 당사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상처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뭘 합니까? 주로 해리가 왔으니까 신나게 사는 거야. 이때부터 뭘 가요? 의미 필요 없고 뭘 가져갑니까? 재밌게,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관련돼서 이혼하면은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은 뭘로 가게 되냐면 상처에 해리가 오게 되면서 치료하고 이혼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치료되지 않은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 놈한테 피해 주는 재미가 제일 좋아요.
아니야. 너한테 피해 주는 게 제일 재밌다니까. 남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너한테 피해 준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좋으려고 모든 걸 다 나 즐기고 재밌는 쪽에다만 활용해 쓰는 거예요. 타인들이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일로 갔잖아요. 나 뭐만 하면 돼요? 원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원래 원했었는데 이제 그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재밌게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참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혼하고 나면은. 그런데 상처는 계속 작용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상처 치료가 안 된 채, 아니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혼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하게 되냐면 여기서 아내는 이렇게 즐겁고 재밌어졌어. 근데 남편은 이제 가치도 중단됐지, 의미도 사라졌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이혼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왜? 이제 가치 그만큼 추구하다가 이제 간신히 의미 좀 느껴보려고 했더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상처 준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계속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황혼이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의미와 가치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가치와 의미가 변화를 해가지고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아내의 상처가 작용을 하면서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외상 스트레스예요. 여자들은 외상 스트레스가 언제 옵니까? 외상 스트레스. 첫 번째가 성폭력 피해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성폭력 이거는 없다 손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별 트라우마예요. 내 아이가 또는 내 주변에 누가. 여러분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상갓집 갔다 오는 거예요. 상갓집.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사별 트라우마를 끌어안고 오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갓집을 가게 되면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우리가 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상갓집을 이제 많이 가게 돼요. 근데 가다 보면 내 친구 또는 내 주변에 정말 지인, 좋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가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거기에 상처에 스트레스 막 있으니까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왜 살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갓집을 갔다 오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갔다 오게 되면 왜 살지가 나와요. 근데 남자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지나면 3일 이내에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는 그걸 끌어안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사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겨요. 이거는 남편이 준 거 아니야. 누가 준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준 거예요. 사별 트라우마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게 쌓이는 거예요. 계속 이 상처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외도예요. 그런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1, 2, 3번 다 외상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외상 스트레스. 외상 스트레스가 동반이 될 때 상처가 가장 극대화돼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우리는 외상 스트레스라는데, 강부에 다 마찬가지로 죽을 것 같은 외상 스트레스인데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요. 이 외도의 외상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해요. 강력해요. 이거를 겪게 되면 물론 다 강력해요. 강력한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 20년을 결혼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행복한 날도 있었고, 아이들이 뭐 대학에 갔다든가 또는 뭐 아이들이 옛날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함께 딴딴거리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상처받은 일도 있었지만 행복했던 날이 20년 동안 굉장히 많았어. 문제는 뭐냐면 이 외상 스트레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이 날들을 다 뭘로 바꿔요? 다 상처로 바꿔요. 다. 안 행복했다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려고 내가 이제 여기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오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가 많아지게 되죠. 계속 꺼내와요. 못 견뎌요. 이거 20년을, 이거 진짜 상처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였었어요? 원래는 행복했던 감정이었어요. 행복했던 거고 원래는 좋았던 거였거든. 이거를 다 뭘로 뒤바꿉니까? 상처를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예를 들어 만약에 20년, 우리가 황혼이혼할 정도쯤 나이 되면은 20년, 30년이거든요. 여기 계시잖아요. 20, 30년.
이거 결혼 생활이 30년이었어. 그러면 30년 동안 내가 살아온 날들이 다 상처 속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을 느껴봤잖아요. 이혼하고 싶지. 근데 왜 못했어요? 이혼을 못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도 황혼이혼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안 했을까? 이 상처인데. 내 아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뭐뭐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 때문에.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이게 가치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의미만 추구해 왔는데 이 가치, 이게 이제 혼자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없지, 좋아하는 재산도 없지. 그건 남편이 다 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이혼을 안 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 가치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갑니까? 때 되면은 바로 돈이, 현금이 나에게 확보가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면 그때 이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 때문에 그랬으면 아이가 이제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을 때 이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상처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가 바로 이 행복을 완전히 다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잘못 살아왔느냐? 이 아내가 잘못 산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근데 잘 살아온 날들을 다 상처로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이 가짜 상처거든요. 진짜가 아니야. 원래는 행복했던 감정들이었는데 이거를 다 상처로 뒤바꿔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혼 사유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어요. 이 성격 차이. 자, 보세요. 연애할 때를 한번 볼까? 남자는 열정, 자기 재미를 추구해요. 여자는 관심을 받으려고 해요. 여자는 무조건 관심 받아야 돼요. 남자는 열정. 요게 작용이 돼야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런데 재밌죠? 같은 성격일까? 성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성격 차이가 안 나면 절대 결혼 못해요. 그것도 극과 극이어야 돼요. 하나는 완전히 재미를 추구하고 하나는 완전히 관심만 받으려거든. 이 극과 극이 성격 차이가 만들어져야 결혼을 해요. 근데 성격이 같아. 너무 비슷해. 둘 다 엄청나게 재미만 추구하고 있어. 또 둘 다 굉장히 관심받아. 서로 사랑받으려고 난리가 났어. 결혼은 못해요. 만나서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는 하는데 결혼은 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성격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상호 보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보완되는 관계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게 결혼이거든요. 참 재밌어요. 성격 차이로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성격 차이가. 그런데 뭐가 만들었어요? 행복이. 다 상처로 되니까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게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한 게 상처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결혼해서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그러면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이혼 사유는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가지고는 이혼을 안 해요. 근데 왜 이혼을 하게 되느냐? 이 엄청난 것들이 다 상처라고 생각이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니다. 남자를 한 100명 잡아놓고 물어봅니다. 여자 있으면 안 돼요. 남자만 한 100명 있어. 물어봅니다. 결혼을 해서 죽는 그날까지 다른 여자 한 번도 안 보고 외도 안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남자만 있어요, 우리끼리. 손 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손을 들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한 5, 6년 전에는 외도가 어느 정도로 빈도로 발생한다 그랬어요? 5, 6년 전에는 한 절반 정도? 근데 요즘은 뭐 거의 90% 이상? 그런데 아내가 모를 것 같죠?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요. 뭐 때문에? 아이 때문에? 요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그냥 가요. 그러나 이 안에는 이 어마어마한 행복감 같은 상처가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행복을 상처로 다 전환시켜놓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만 양육이 되거나 또는 내 가치가 확보가 되면은 그때는 가차없이. 그래서 황혼이혼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상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재결합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젊었을 때 가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젊었을 때는 상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를 티격태격 거리다가
이놈 저놈 만나서 또 연애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만한 놈이 또 없는 거야. 우리 가다 보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재결합의 기회가 있는데 황혼이혼에서는 재결합의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안 가요. 왜? 내 결혼 생활 전체를 다 상처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는 게 그 사람 자체가 얼굴 보는 그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인 거야. 얼굴 보면 상처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황혼이혼을 할 때는 이 재결합이 없어요. 끝장을 내버리는 게 그냥 끝.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혼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잘 살아와놓고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다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회복하면 이혼할 이유가 사라져요. 세상에 내 남편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30년, 20년, 30년을 왜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근데 몰라요, 그거를 본인이. 왜 그러냐면 바로 상처를 뒤바꿔 놨기 때문에. 이 행복을 상처로 뒤바꿔 놨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 외상 스트레스예요. 외상 스트레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도 문제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황혼이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도가.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이 인생에 관련되는 걸 살아갈 때 여기에서 결혼 생활에 관련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자아실현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아실현을. 여기는 뭘로 삽니까?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행복하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결혼을 할 때는 함께 행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다음에 내 아이와 함께. 함께 행복이거든요. 이유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자, 사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뭐 재미만 있으면 되고 여자는 관심을 받으면 되잖아요. 자, 문제가 생겼죠. 나이가 들었잖아. 예를 들어서 남자는 가치가 차단이 돼버리게 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외산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그러면 우리가 이혼을 하지 말자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왜 고통스러운데 그럼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 행복을 찾아야죠. 인간은 어차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행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뭐부터? 상처부터 뭘로 바꿔야 돼요? 그동안 잘 살아왔던 원래 감정대로 회복만 하면 돼. 치료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상처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상처가 돼요. 치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치료라는 거는 치료는 진짜 상처인 거를 치료를 해서 뭘 해야 돼요? 행복의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게 치료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다 무슨 상처예요? 가짜. 원래는 원래 행복이었어요. 그러면 치료하지 말고 뭘로 전환해놔야 돼요? 원래 회복을 시켜놔야 돼요. 회복을. 절대 치료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만약에 치료하려고 그러면 얘가 진짜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상처 치료예요. 상처 치료 하면 안 돼요. 왜 상처 치료를 하면 안 되냐? 바로 진짜 상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20년, 30년 동안에 그 사람을 진짜 상처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상담이고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지 말자. 상담하지 말자. 당신은 그게 상처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이 결혼 생활하면서 이놈이 물론 좀 잘못했고 또 아내가 좀 잘못을 했다 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20년 동안 한 30만 개 상처가 있다고 쳐. 30만 개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개, 6개 잘못한 건 맞아.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29만 9천 몇 개는 그래도 잘해온 거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했노라는 거를 검증을 해주고 증명을 해줘야 비로소 내가 원래는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자기 확신이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혼 선택할까? 잘 살아왔는데 바로 뭐냐면 가짜 상처에 대부분의 황혼이혼하는 사람들이요. 가짜 상처를 진짜라고 믿어요. 진짜라고. 그래서 진짜라고 믿으니까 이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상담을 합니다. 이혼해 보신 분 아시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관련되기 전에 뭐를 합니까? 교육도 하고 이혼에 관련돼서 교육을 합니다. 상처에 관련된 걸 치료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치료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치료하면 안 되는 상처들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상처는 행복에 관련돼서 전환이 된 상처이기 때문에 절대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몰라서 만들어진 상처잖아요. 근데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일 때가 이 상처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은 원래 없어야 돼요. 황혼이혼은 원래 없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 상처가 아니라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죠. 폭력과 학대를 제일 싫어해요. 저는 상담을 하는 중에도 교육을 하는 중에도 폭력과 학대가 있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일단 뭐부터 시킵니까? 이혼부터 시킵니다. 분리부터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건강한 심리로 회복이 됐을 때 그리고 행복의 감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때 그때 재결합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게 해요. 일단은 폭력과 학대는 심리를 상처 차원이 아니에요. 아예 다 말살시켜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중하게 제가 하면서도 철저하게 무조건 뭐를만 이혼부터 시켜요. 이혼부터. 그래야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력이나 학대 또는 이런 말고 또 다른 어떤 큰 상처가 있어요. 데미지들. 이런 큰 상처들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입고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이혼해야 돼요. 그거는 서로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인연을 향해서 다시 이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짜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혼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혼은 없애자가 아니라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모른 채 이혼을 하게 됐을 때는 너무나 파장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와 가치가 분리가 돼버리게 되고 의미와 가치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뭐가 무너져요? 가정이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이 자녀들에 관련되는 부분이 또 부모님의 엄마 아빠가 따로 분리가 돼버리니까 또 자녀에게도 문제가 영향이 미치게 돼요. 또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요. 가정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하는 거예요. 이혼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처음에 왔을 때 이혼부터 먼저 생각하지 마라. 뭐부터?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상처 치료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상처 치료가 아니라 뭐라고? 그건 네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빨리 돌아가자고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왜 치료해? 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참 잘 살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보다 뭐 잘난 건 아니에요. 아닌 게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요렇게 전환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전 치료를 잘 못해요. 전환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황혼이혼이라는 개념을 딱 놓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가짜 상처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혼이 잘못 선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 채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왜 이게 가짜 상처인지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혼을 선택하겠으면 참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황혼이혼은 거의 90%는 예방할 수 있어요. 알면 돼요. 알면. 아주 단순해요. 이 남편도 이 아내도 이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처. 남편도 이혼하려고 외도한 거 아니에요. 왜? 좀 잠깐 재밌게 놀려고 잠시 정신상태가 좀 나가서 그렇게 됐던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잘못 살아왔냐?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지만 그래도 전체를 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상처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전체를 다 상처로 만들어버리는 줄을 몰라요. 남자가.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상처의 트라우마를 기억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해요. 왜? 남자는 3일 이내 잊어버리거든요. 상처를 3일 이내 잊어버려요. 못 잊어먹으면 죽어요. 자살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남자는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오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어. 나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은 줄 아냐고 얘기를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너무. 남자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어요. 여자들이 상처를 차곡차곡 거기에다가 20년 전에 만약에 외도를 했었어 그러면 이미 벌써 인생을 다 상처로 다 전환시켜놨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도 못해요. 남자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선생님은 여자를 잘 아시냐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냥 이론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뿐이지 저는 못 느껴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상처의 고통으로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알아요. 그런데 저는 화를 막 내요. 왜?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못 느껴요. 미안해요. 그러나 알아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그러면 알면은 한번 보세요. 남자가 만약에 이런 상처다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처를 빨리 행복으로 전환시켜주면 하면 되거든. 또 안 되면은 선생님 행복으로 전환은 다 됐는데 내가 옛날에 잘못된 게 좀 있었거든. 그러면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아내는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럼 빨리 가서 이혼하기 빨리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듣다 스트레스 받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이혼하자. 그래서 마지못해 이혼하는 이 황혼이혼이 장난 아닌 게 많아요. 왜? 아내가 이혼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엄청 들볶아요. 그래서 본인이 못 견디겠는 거야. 자기 죽겠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은 재밌어요. 일주일은.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은 살만해요. 살만나요. 이혼하고 나면 잔소리가 없어졌거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부터 아이들 찾기 시작을 하고 뭘 찾기. 그러니까 애들은 그때 이미 엄마랑 이미 아삼육일에 있는데 엄마는 왜 엄마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애들은. 아빠는 뭐 했어요? 앞만 보고 살아왔죠. 앞만 보고. 뒤에 저 자식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남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잘 살아왔던 사람이 그 몇십 년 동안을 정말 고생하면서 잘 왔던 사람이 어느 하나로 인해가지고 이 상처라는 아직 이 가짜 상처가 아내에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혼이에요. 남자에게 이혼은 죽고 사는 문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상처로 인해서 하는 이혼들이 황혼이혼에 절대 나서요. 그것만 없어져도. 그래서 이거는 알려만 주면 되잖아. 이건 알려주면 돼요. 치료할 이유가 없어. 알려만 주면 돼요. 그래서 알려주게 되면은 이혼 예방을 황혼이혼에 관련된 것을 9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왜 고통스럽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안 행복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다는 저놈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 힘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치료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진짜 상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자체는 90% 이상은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혼을 해야 되는 분도 계세요. 왜? 진짜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기간 동안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혼을 해야 돼요. 저는 황혼이혼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올바르게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에 그렇게 되면은 90% 이상이 예방이 돼요.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거 모르고 이혼했어. 그러다가 이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슬슬슬 뭐라 그래요? 보면서 야 그래도 제가 잘 살긴 잘 살았는데 야이씨 그때 괜히 이혼한 것 같아. 그런데 요거 다시 가려고 보니까 요게 아직 미워 죽겠는 거야. 이제 그 정도는 돼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재결합을 할까? 아니 저 정신 좀 차리게 좀 더 있어야지. 이렇게 변해요. 설령 황혼 이혼을 했더라도 재결합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알면 돼요. 몰라서 하는 게 황혼 이혼이에요. 슬프게도. 근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지금 나이 어리다 우리 여기 보면은 아이고 선생님 저는 아직 황혼 되려면 멀었어요. 눈 깜빡할 새가요. 세상에 내가 50쯤이 넘어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봤어요.
물론 머리 옛날부터 하였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나야 될 거라고는 상상 요즘은 쏜살같이 가요. 뭐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니는 나이 안 먹는 줄 아냐.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나도 예를 들어서 언제 황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미 황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뭐 한다면 엄마 상처가 이랬거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아는 거를 알려주면은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논리정연하고 틀린 얘기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이래. 그러면 다시 보여요. 내가 그래도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벌어다주는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알뜰살뜰 얼마나 잘 살았는데 왜 그거를 내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느냐. 알아? 원래 없었던 상처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외상 스트레스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외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꼭 외도가 왜 중요하냐면 외상 스트레스를 동반하면서 상처를 엄청나게 큰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 상처시켜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살아오면서 이 외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상처가 깊이 쌓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혼하고 그리고 상처 치료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 상처이기 때문에 치료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합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 잘 안 해요. 사회 지위 때문에 이혼합니까? 그 때문에 잘 이혼 안 해요. 대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혼하냐면 바로 이 상처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혼을 하려고 들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다 잘못된 걸로 듣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요. 그거 가짜 상처예요. 근데 왜 가짜 상처라는 걸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데 그게 진짜 상담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